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자가검사 키트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10,000명분은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지원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고속터미널에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년 반의 공사기간 주변 혼잡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서 탈락한 청주 도심통과 철도안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제천 1명, 단양 1명, 진천 1명, 음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669명, 충북 누적 사망은 64명입니다. 지난달 시판이 허가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일반인들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충청북도가 아예 방역 정책으로 이 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코 속에 면봉을 넣고 문질러 검체를 채취해 시약통에 섞어 검사기에 떨어뜨려 보니 15분 내외로 음성을 뜻하는 한 줄이 나타납니다. 10cm 이상 코 속 깊숙하게 넣어 의료진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와 달리 코 안쪽 표면 검체로 누구나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국에선 회사 등 단체 예약 문의가 벌써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왔었는데 한 3개 남고 아마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업체나 이제 뭐 이렇게 단체에서도 더 많이들 구매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60개 정도 주문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충청북도도 방역 대책으로 자가진단 키트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진단키트 생산업체에서 기탁받은 10,000명분을 콜센터와 대중교통 등 산밀업종 종사자와 119 응급환자에게 먼저 써보기로 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효과가 나타나면 필요한 도민에게도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배분해드린 거고 확진자가 걸러지게 되면 그만큼 저희 도내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가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를.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민감도는 약 90%. 방역당국은 열에 한두 명은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선별 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달 들어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2~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확진된 32명 가운데 28%인 9명은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 환자는 지난달 이후 충북에서만 38명으로 지역사회 내 소리 없는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오송 분기역 유치 때처럼 전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대웅 기자입니다.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이 삼보일배를 하고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은 한 달 만에 5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 확정을 앞두고 충청북도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망을 반영해달라고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토부 초안에서 제외. 분노는 정부로 향했습니다. 도지사도 청주시장도 모두 여당 소속인데 충청북도는 내년 대선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민간단체의 성명이 담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지역 민간단체들이 참여했지만
사실상 맨 앞에서 진두지휘한 건 이시종 충북지사였습니다. 우리 청주는 남들을 이용하는 철도를 위해서 땅만 내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충청북도 설명처럼 모든 도민이 염원을 담아 청주도심 지하철을 원하고 있을까? 일부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 정책자문단인 반영훈 충북대 교수는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보다 현재 국토부 초안이 더 지속 가능한 노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은 물론 유지 비용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광역철도는 기존 안대로 가고 시내 구간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트램을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정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체계는 그걸 유지를 해주고 청주시 도심은 트램이라든지 또 버스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도심 통과 노선을 정하고 정부의 반영을 요구하는 추진 방식 모두 시대와 맞지 않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치단체가 깃발을 들고 제왕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충북의 안을 반영하고 실제 공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민원과 집단 진정이 잇따랐던 서충주 신도시 악취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오늘 서충주 신도시 인근 돈사 양계장 농장주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해소와 축사 이전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축사 문제가 해결되면 충주시가 서충주 일대에 추진하는 법현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청주에 새 랜드마크를 세우는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부지 철거를 시작으로 가시화됐습니다. 49층 3개동을 올리는 3년 반의 긴 공사가 이어져 터미널 주변 도심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옆 대형마트 부속 건물이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펜스를 둘러친 바로 옆 주차장도 아스팔트 바닥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터미널과 주변 부지 18,000여 제곱미터를 밀고 49층 건물 3개동을 올리는 현대화 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사업 주체는 이미 지난해 10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터미널 임시 이전과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실제 공사는 반년 정도 미뤄져 왔습니다. 그 문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철거 완료 후에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속터미널 건물을 포함해 전체 사업부지 철거 공사만 앞으로 한 달 남짓. 다음 달 중 곧바로 착공이 이어져 완공까지 적어도 3년 반 이상은 도심 한복판 공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4년 말 완공될 이 초고층 건물은 터미널은 물론 상업과 문화공연시설, 중형 아파트와 대형 레지던스 등 400여 세대의 주거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나 시공 계획서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서류상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고요.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이 없도록. 현재 청주 고속터미널은 오는 15일부터 제2순환로 건너편 임시터미널로 옮깁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올해도 대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아쉬움이 큰데요. 오늘 라떼 뉴스에서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노랫말처럼 어린이들이 진짜 주인공이었던 팬데믹 훨씬 이전 어린이날 풍경을 선사합니다.
청주공항 인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쿠팡 중부권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쿠팡은 오늘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하고 2025년까지 4천억 원을 들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 8만 9천 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28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는 쿠팡의 전국 단위 물류 시스템 구축에 따라 건립되며 충청북도는 2,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임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의 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음성군의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주 음성지부는 음성군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민간 위탁업체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미화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일명 대포 통장을 이용해 미화원 임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변재철 영동경찰서장은 지난달 28일 60대 고객이 현금 500만 원을 급히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모두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은 농협과 신협 직원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허가받은 대로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도박 등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한 업주 3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71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수익금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충북에 신고된 A형 간염 환자는 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13명이 발생해 충남, 경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빈도가 높습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식품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음식은 충분히 익히고 채소, 과일은 깨끗하게 씻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충청북도가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 10개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일정액을 자부담하면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23개 기업에 이어 올해 1차로 10개 기업을 지원하고 이달 중에 공고해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의 사유로 머물 곳이 없게 된 학생들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기숙 형태의 임시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2층 주택을 매입해 최다 8명이 함께 생활하는 남학생 전용 기숙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임시거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최장 1년 동안 무료로 머물도록 했습니다. 여학생 전용 시설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코로나19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만 75살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92.6%인 5,3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6일부터 21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옥천군 전체 1차 백신 접종자는 8,900여 명으로 목표 대비 80.9%가 접종을 완료해 충북 평균 접종률 59.1%보다 높습니다. 청주시가 거둬들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청주시는 13,200개 법인이 납부한 지난해분 지방소득세는 모두 1,144억 원으로 전년보다 310억 원, 37.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납부 건수 자체가 878건 늘어난 데다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고액 납부법인의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300